반갑습니다. 지난 영상을 통해서는 두 번째 본론 단락을 쓰기 위한 만능 템플릿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 문제가 바뀌어도 여전히 동일한 템플릿이 적용 가능한가 확인하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이전 영상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선 현재 화면의 형태로 글을 쓰시는 분이라면은 서론의 브레인스토밍이 잘 되었다는 전제하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무조건 틀리지 않고 쓰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춰서 2번과 이 3번 문장에 있는 빈칸만 잘 채워주시면 되는데, 이제 다른 문제들도 함께 풀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바꿔드릴게요. 우선 문제부터 함께 읽어보시죠. 젊은 사람들은 플랜하고 오르가나이즈한 능력을 가져야 한다에 대한 찬성을 혹은 반대를 밝히시는데, 저희는 찬성 그리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글을 전개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해당 단락의 첫 번째 문장은 명확한 토픽 센텐스를 써주셔야만 합니다. 저는 일단 화면을 통해서 답변을 채워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문장이 완성이 됐고요. 두 번째 문장으로 넘어가 보시면은 첫 번째 빈칸은 저희 예시에 대한 키워드, 그리고 두 번째 빈칸 같은 경우는 토픽을 다시 한 번만 서술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문장으로 가보시면은 토픽 센텐스를 패러프레이징한 문장 다시 한번 쓰실 수 있고요. 그 과정에서 수일치 정도나 대상만 잘 맞춰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 3번 문장 잠깐 건너뛰고 나시면은 이 요약하는 문장 같은 경우도 토픽 센텐스를 다시 한번 쓰실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남는 거는 이 예시 공간에 대한 서술인데 2번과 3번 문장에서 총 3개 다른 빈칸만 채우시면 돼요. 근데 역할 다시 확인해 보시면은 2번 문장은 이 1번 문장을 뒷받침을 해야 되고, 그리고 3번 문장을 통해서 2번을 이제 뒷받침을 해야 되니까 가장 디테일한 아이디어가 이 마지막 두 개 빈 공간에 와야 할 것입니다. 우선 지금 보시는 첫 번째 빈 공간부터 채워볼게요. 그럼 어떤 아이디어가 들어가야 되느냐? 플래닝하고 오르가나이징하는 능력을 통해서 어떻게 경쟁력을 더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하셔야 되거든요. 정답이 있지는 않지만 이 부분도 이제 틀리지만 않고 써보시면은 수일치 조금 맞춰주시고, 앞에 대상 언급이 돼 있으니까 대명사로 바꾸시는 거 가능할 거고, 일단 이 화면에 쓸 수 있는 답변은 어떻게 경쟁력이 더 높아지느냐, 이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그들의 목적에 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도 답변 쓰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두 개 빈 공간에서 어떻게 목적에 더 집중을 하게끔 하느냐, 제일 디테일한 아이디어를 쓰시는데, 우선 이 화면을 통해서는 그들의 일의 우선 순위도 잘 정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을 하게끔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냐면은 실수를 줄이는 걸 통해서. 그래서 지금 보시는 딱 이 세 개 빈칸만 잘 채우시면 되고요. 예시를 다 완성하셨으니까 마지막으로 이 보시는 빈 공간에 저희 예시에 대한 키워드만 잘 써주시면 될 것입니다. 조금만 틀의 빈칸 역할에 익숙해지시면은 어렵지 않게 두 번째 본론 단락을 쓰실 수 있으니까 손쉽게 시험을 준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또 다른 문제도 한번 또 풀어볼게요. 화면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부터 함께 읽어보시죠. 사람들은
타인에게 친절해야만 한다에 대한 찬성 반대를 밝히는데 저희는 찬성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전에 쓰셨던 거랑 동일하게 우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글을 전개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이 첫 번째 문장은 여전히 저희 토픽 센텐스를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장으로 넘어가 보시면은 예시에 대한 키워드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또 토픽을 쓰시는 공간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문장으로 가셨을 때는 저희 이제 이 토픽 센텐스를 다시 한번 쓰실 수 있는 공간이 있을 거고요. 이 부분도 약간의 표현 변화만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 이 부분도 또 토픽 센텐스를 쓰실 수 있는 공간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제 역시나 남는 거는 2번과 3번 이 실질적인 예시 공간인데 이 빈칸들만 잘 채워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 쓰시는 공간은 또 토픽 쓰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상 부분은 그들 정도로 바꾸실 수 있을 거고 이 친절함이 왜 경쟁력을 더 갖게끔 할 수 있느냐 정도의 아이디를 쓰시는데 이 부분 쓰실 때 여전히 정답은 없지만 틀리지 않는 답변만 주시면 돼요. 근데 우선 저는 이 공간에다가 친절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더 손쉽게 직업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도의 아이디어를 갖다 넣을게요. 그러면은 이 맨 마지막 공간을 통해서 어떻게 친절함이 더 나은 직업 기회를 갖게끔 하느냐 제일 디테일한 아이디어를 쓰시는데 이 부분 쓰실 수 있는 아이디어로는 친절함을 통해서 더 좋은 인상도 남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도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타인들로부터. 근데 언제냐면은 문제에 직면했을 때 정도 아이디어 채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예시가 다 완성이 되었으니까 지금 보시는 이제 이 맨 마지막 공간에 예시의 키워드 정도만 하나 써주시면은 역시나 이 두 번째 본론 단락도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더 같이 풀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바꿔드릴게요. 문제 읽어보시죠. 젊은 사람들은 다양한 직업을 경험해야 한다에 대한 찬성 반대를 밝히는데 저희는 이 문제를 찬성하고 그 다음에 탤런트를 개발한다 라는 아이디어를 기준으로 글을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언제나 저희 토픽 센텐스 써주시면 되고요. 이 뒷부분 같은 경우는 브레인스토밍한 장점을 써주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서론의 아이디어 반복.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문장으로 가보시면은 예시에 대한 키워드.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공간도 저희 토픽 쓰시는 부분 있고요. 세 번째 문장 또한 이 부분 채우실 때 토픽 센텐스를 단순히 패러프레이징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만 표현을 바꾸셔서 이 몰랐던 탤런트를 개발하게끔 합니다에 대한 동의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 써드릴 때는 훨씬 더 어린 나이에 그들의 열정이 무엇인지 알게끔 합니다 정도 표현으로 바꿔드릴게요. 그 다음에 2, 3번 잠깐 건너뛰고 나시면은 이 부분
이제 쓰시는 과정에서 조금만 다시 한번 paraphrasing해서 topic sentence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역시나 이렇게 다 채우고 나시면은 이제 남는 거는 2번과 3번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순차적으로 이 부분만 답변을 만들어 보시면 되는데, 물론 저는 지금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바로 답변을 채워 이제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지만, 영상 보시는 그 과정 안에서 중간중간 멈춰가면서 나는 어떤 답변을 쓸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2번 문장부터 채워볼게요. 이 부분은 저희 토픽 정도 쓰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왕이면은 어차피 대상 부분은 젊은 사람들이라고 줬으니까 잘 맞춰서 대명사 바꾸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만 어떻게 다양한 직업에 대한 경험이 훨씬 더 몰랐던 탤런트를 개발을 하게끔 합니까? 이 아이디어를 쓰시는데 여전히 정답은 없어요. 그래서 틀리지 않은 아이디어만 주시면 되는데, 우선 저는 답변 드릴 때 이 젊은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게끔 하고, 그 다음에 그들 스스로가 누군지도 알게끔 합니다 정도의 답변을 넣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이 두 개 빈칸을 통해서 제일 디테일한 아이디어를 이제 서술을 하시는데, 그럼 저희가 만들어야 되는 아이디어는 직업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그들이 원하고 누구인가를 알게끔 하느냐, 이 부분을 이제 또 뒷받침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다가 지금 쓸 때는 더 많은 노력을 들이게끔 합니다. 직업을 찾게끔. 근데 뭐 어떤 직업이냐면은 그들이 더 장기적으로 원할 수 있는 커리어에 대해서 알게끔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들의 뭐 강점이나 약점도 알게끔 합니다. 쓰시는 와중에 예시가 다 완성이 되고 나면은 이제 마지막에 보시는 이 키워드 공간만 예시 통칭해서 완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강의도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개 다른 문제를 활용해서 두 번째 본론 단락을 써봤는데요. 문제와 브레인스토밍한 아이디어만 바뀔 뿐이지 글의 전개 순서 그리고 예시 쓰기 요령은 항상 동일할 것입니다. 무작정 개인의 생각을 영작하는 연습을 하시는 것보다는 약간의 암기를 통해 훨씬 더 시간도 절약하고 에너지도 절약하면서 시험을 준비하실 수 있으니까, 해당 영상을 통해서 내가 어떤 부분을 틀리지 않고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을 채우는 연습을 해야 되는가 구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영상 시청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전 영상들을 통해서는 조금 쉬운 그리고 짧은 문제들을 이용해서 답변을 작성해 보았는데, 다음 영상부터는 시험장에서 학생분들이 조금 당황할 만한 긴 질문지를 이용해서 템플릿을 가지고 답변 작성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